박근령 전 유경재단 이사장의 사기 혐의 수사에 대해 남편인 신동욱 공화당 총재가 사기가 아니라며 반박에 나섰습니다. 신동욱 씨 주장이 뭐예요? 예, 사기가 아니다. 아니다. 1억 원은 사기가 아니라 빌린 돈이다. 이 가운데 약 6천만 원, 5,600만 원 정도는 갚았고 예. 나머지도 지금 이자를 주는 중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사기냐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뭐 특수관계인은 아니고 지인들로부터 예. 빌렸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검찰에서는 아직 이 고발장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이 고발장에는 돈을 빌린 뒤에 일부를 갚았다는 내용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예. 이 진짜 돈을 빌린 것이 맞다면 예. 그에 맞는 증거를 제출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신동욱 씨 육성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자신의 그렇죠. 영향력을 가지겠다. 아시다시피 우리 집사람 그런 사람 아닌 거 잘 아실 거고 아무런 재산도 없고 수입도 없지 않습니까? 그럼 굶어 죽어야 됩니까? 나는 오히려 감찰반이 그 조사를 받았다고 얘기를 들었을 때 오히려 나는 잘 됐다고 생각한 거야. 청와대 감찰반이 대체 뭘 하는 사람들인지 사전에 미연 방지가 우선이로 난 알고 있는데 네네. 그리고 이런 일이 있으면 이런 부분들을 잘 케어를 해주고 방향 제시를 해줘야 된다고 난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 직무 태만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네. 김선수 변호사님, 저 무슨 얘기예요? 청와대가 우리를 케어를 안 해줬다. 직무태만이다? 이분은 도대체 어느 시대를 살고 계시는지 정말 궁금해요. 감찰반은요, 예. 대통령 친인척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쁜 짓을 하는 것을 감시하는 사람이지. 예. 그 대통령 친인척에게 돈을 챙겨주고 그 사람들 이렇게 모시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이 무슨 정치를 한다고 나서서 그런지 전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또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린 사기가 아니다. 예. 다만 돈을 빌렸을 뿐이다. 예. 이런 얘기를 하면서 돈을 갚을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걸 아무리 얘기해도 계속 빌리라고 하더라. 이런 얘기도 했더라고요. 인터뷰상에.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도 빌리는 것 자체가 사기입니다. 예. 그게 사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면은 오히려 이게 잘 됐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이제는 청와대가 뭔가 좀 신경을 써서 자신들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주지 않을까 이런 걸 기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도움을 주는 것 자체가 또 청와대가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특혜를 주는 예.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자기가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사과를 하고 예. 응분의 법적 책임을 져야 될지 마땅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 얘기를 들어보면 들수록 신동욱 씨 4차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김 변호사님, 네. 근데 신동욱 씨가 지금 좀 어렵긴 어려운가 봐요. 어떻게 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개인들의 생활이니까 저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본인들이 이제 바깥으로 밝힌 얘기를 통해서 알 수밖에는 없는데요. 심지어는 이제 연금, 국민연금 28만 원 그거를 받고 살고 있고 또 박 이사장은 또 형제 동생으로부터 일부 보조를 받고 나는 박지만 집에서 회장님으로부터 나는 집에서 또 따로 받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개인적인 궁핍 여부는 사실 그것이 무엇이 사실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지만 예. 이 사안에서는 지금 그들의 위치 또는 또 차용하게 된 경위 그러니까 거꾸로 돈을 그 사람들에게 지원한 사람들이 무슨 생각으로 주게 되었는지 등을 종합해서 판단해야지 지금 나에게 돈이 있다 없다 내가 어렵다 과연 이것으로 판단될 문제가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신동욱 씨에게는 국민연금 28만 원으로 한 달 생계를 꾸려가고 있고 신발도 10,000원짜리를 신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에어컨 전기료가 많이 나와서 아내인 박근령 씨와 부부싸움을 많이 했다는 얘기도 했는데요. 배태호 차장님. 네. 근데 왜 이렇게 쪼들리게 됐어요? 뭐 어떠한 사연들이 있었나요? 예, 일단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면서부터 정기적인 소득이 없었던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송사가 몇 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하면서 이 소송 비용을 내느라고 또 많은 돈이 지출됐다고 하고 그것 덕분에 결국 약 지금 빚이 한 8억 원 정도 있다라는 주장입니다. 예, 그래서 앞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생활비는 박지만 회장이 지금 도움을 주고 있고 자신은 본가 쪽에서 받고 있다. 나이가 지금 40대, 50대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아직도 도움을 받고 살고 있는 거죠. 주장이 맞다면. 그렇죠. 주장이 맞다면. 신동욱 씨 하면 참 돌출 행동으로도 유명한 분이죠. 마크 리포트 주한 미국 대사 피습 사건 당시에 홀로 석고대죄를 하면서 쾌유를 기원하는 단식을 해서 이목을 끌었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럭저럭 괜찮다고 볼 수가 있는데
뜬금없이 북한 김정은에게 회동을 제안하기도 하고 박 대통령 생일에는 아내 박근영 씨의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직접 축하 노래를 부르는 영상 편지를 공개해서 정말 청와대가 뜨악하고 이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 김성수 평론가님, 예. 그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 피습 사건, 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유감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석고 대죄까지 했다는 거 이거 너무 나간 것 아닌가요? 너무 나간 게 아니라 이제 진짜 시대를 잘못 이해를 하고 계신다니까요. 그리고 미국과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 이분은 석고대죄라고 하는 말을 어느 때 사용하는 거냐면 그 황제 같은 그 대상에게 예. 굉장히 그 죽을 만큼 잘못을 했을 때 하는 짓입니다. 석고대죄라고 하는 게. 예. 그러니까 대사를 갖다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예. 이거 자체가 기본적으로 시대와 또 그 기본적인 그 나라와 나라 간의 우방이라고 하는 그런 관계를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예. 있는 상황이죠. 더군다나 현수막을 쓸 돈은 어떻게 나셨는지 모르겠는데 현수막도 펼쳐놓고 그 대단히 죄송하다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단식을 했단 말이죠. 이걸 뉴욕 타임지에서 미국 숭배주의다라고 하면서 미국 신문이 이거를 그 조롱하듯이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아. 리퍼트 대사의 쾌유를 기원하는 광기가 미국에 대한 숭배주의에서 비롯됐다 이렇게 표현을 했으니까 나라 망신을 아주 톡톡히 시키고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배태호 차장, 이 예. 박근영 씨와 결혼 당시에도 참 우여곡절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 뭐 결혼식 날 테러 공포에 시달렸다,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뭐 말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뭐 지하철을 타고 이제 버스를 타고 그 미용실을 가는 내내 이렇게 위협을 받았다는 겁니다. 아. 그런데 그 딱 그 분장을 하는 곳에 가서 도착을 해서 이 박근영 씨를 만났더니 그때부터 이 공포가 모두 사라졌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과 함께라면 영원히 정말 안전하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하고요. 뭐 박근영 씨와 이 결혼을 할 때도 화제가 되긴 했지만 예. 결국 박근혜 대통령은 여기 참석하지 않았어요. 그 직접 자기가 그 청첩장을 들고 찾아갔다고는 하는데 예. 박정희 대통령이 그 이제 장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국 장인이 예. 되는데 그 박근혜 대통령이 그 결국 나오지 않는 예. 상황이에요. 예. 아. 그 결혼식에 가지 않겠다라는 일부 보도가 나왔고 결국 가지 않으면서 그때부터 이 두 사람의 그 박근영 이 두 예. 자매의 금이 갔다라는 그 설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강력하게 결혼식을 반대했었죠. 반대해서 그것 때문에 이제 불화가 싹트기 시작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박근영 그 씨의 경제적인 어려움, 예. 그것은 스스로와의 결혼에서도 이제 비롯된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사실을 본인도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신동욱 씨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셨을 이 당시 1979년도에 초등학교 5학년이었는데 어느 날 집에 가보니까 어머니가 펑펑 통곡을 하고 계셨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말씀이 임금님이 돌아가셨다 이러면서 막 우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신동욱 씨가 내가 커서 반드시 임금님 복수를 해주겠다라고 말을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박정희 전 대통령을 존경해서였을까요? 신동욱 총재 5.16 정신을 계승하겠다면서 2014년에 똑같은 이름인 공화당을 창당했습니다. 이름만 같은 공화당에는 유난히 논란의 인물들이 참 많은데요. 먼저 기행으로 유명한 허경영 총재가 공화당 차기 대선 후보로 결정이 났고요. 자, 지난 총선에서는 강용석 변호사도 용산 지역 공화당 후보로 나온다는 얘기가 참 많이 들려왔었죠. 또 80년대 섹시스타 강문영 씨, 그리고 이 스캔들로 유명한 도도만 김민아 씨가 공화당 대변인으로 러브콜을 받았다고 합니다. 김성수 평론가님, 예. 강문영 씨 또 김민아 씨, 이 당은 대변인을 얼굴을 보고 뽑는 당인가요? 실제로 그 뭐 여성 정치인들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박근혜 대통령과 같은 그런 여성 정치인 박근혜 대통령 이후에 본 적이 없었는데 예. 도도맘은 그런 배포도 갖고 있고 또 경력만 쌓이면 청와대 대변인으로 손색이 없을 만큼 배포도 컸다. 그래서 예. 영입을 하고 싶었다 이렇게 얘기를 예. 하고 또 그 강문영 씨에 대해서는
이혼을 2번이나 했는데 그러면 그것 자체가 이제 돌싱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 아니겠느냐. 아하. 그러니까 최근에는 그런 이혼이라든가 하는 것들이 이제 사회적으로 확실한 하나의 그 흐름이 돼 있기 때문에 예. 그걸 대변할 수 있는 정치인들이 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다고 하는데 예. 실제로 강문영 씨가 공화당 창당 당시에 발기인으로 참여하기도 했다고 하죠. 그러면서 대변인이 원조 대변인이다 이런 얘기까지 들었었는데 사실 정치라고 하는 것을요 정말 희화하고 있는 그런 분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라고 하는 게 뭡니까? 실제로는 서로가 이제 싸움이나 갈등이 벌어지는 것을 예. 그것을 다양한 지혜를 가지고 공동체들의 여러 가지 이견들을 조정하면서 그것을 화해로 이끌어내는 게 정치예요. 예. 근데 무슨 연예인들 내세워 가지고 뭐 인기 끌고 나면은 무슨 표 올 것처럼 생각하는 이런 것들은 아주 기본적으로 정치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그런 사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배태호 차장께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이 좌충우돌 신동욱 씨 정체 원래 어떤 사람이에요? 뭐 하던 사람이었어요? 예전에는 영화 일도 하셨다고 해요. 아. 네, 영화 수입 회사를 차렸는데 예. 성인 애니메이션 나는 이상한 사람과 결혼했다 이런 영화가 이제 있었는데 이런 영화를 수입을 해서 그런데 예. 대박이 났어요. 그때 당시에 아. 그 영화가 연일 만석이 되고 예. 그래서 뭐 전해지는 말로는 예. 그 분당에 아파트 한 채를 살 수 있는 돈까지 벌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와 있습니다. 아니 하필 수입한 영화 제목이 난 이상한 사람과 결혼했다. 정말 의미심장하네요.